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치하고 늦게 오셨을 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해지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옆에 사람들이 그런 비문증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 아니면 그냥 참으면 된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 이런 말만 듣고 방치하셔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망막 전문의 노동현입니다. 오늘은 비문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비문증이라는 것은 흔히 눈 속에서 검은 점이나 실타래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증상을 비문증이라고 얘기하고 날파리증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비문증의 원인에 대해서 진단과 치료 등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문증은 흔히 갑자기 눈에서 까만 점이 보인다든지 실타래가 보인다는 증상으로 병원을 내원하시게 되는데요. 그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눈 안에 유리체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인데요. 눈 속에 유리체라고 젤리로 된 물질이 존재합니다. 유리체는 태어나서 한번 만들어지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유리체가 노화가 되면서 점점 물로 변하게 되고, 물로 변한 유리체가 망막에 유착되어 있다가 떨어지면서 비문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유리체가 떨어지면서 유리체 일부가 조각이 되면서 비문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일부는 망막을 찢으면서 비문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망막의 혈관 질환과 같은 당뇨병성 망막 질환, 망막 정맥 폐쇄 같은 질환에 의해서도 비문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유리체 속에 출혈이 발생하면서 검은 점들이 보이는 비문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망막의 염증성 질환으로 인해서 유리체 혼탁이 발생했을 때도 비문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비문증이 나타나게 되면 왜 그러지? 라고 환자분들 생각하시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기다리시다가 비문증이 사라지지 않아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문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가 있으시면 저희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안저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동공을 확장시켜 저희가 눈 속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또 안저 촬영, 광각 안저 촬영 또는 빛간섭 단층 촬영을 통해서 진단의 보조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진단을 통해서 이 비문증이 유리체로 인한 질병인 것인지, 아니면 망막의 열공이나 망막 박리로 인한 것인지, 유리체 출혈에 의한 것인지, 유리체 염증에 의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난 후에 거기에 맞는 적당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리체 변성에 의해서 생기는 비문증의 경우에는 유리체가 망막에서 떨어지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유리체 조각이 있는 경우가 전체 환자에서 한 80-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증상은 있어서 환자가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신경을 쓰이게 되지만 특별하게 눈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약 1-20% 환자분들 중에서는 유리체 조각뿐만이 아니라 망막이 찢어지는 망막 박리 또는 망막 열공이 동반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그 부분을 빠르게 치료해 주어야 비문증으로 인한 실명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에는 망막 열공이 발생되더라도 레이저 망막 박리 수술이나 아니면 장벽 레이저를 통해서 충분히 그 열공을 막고 진행을 억제시킬 수 있어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진행 상황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비문증이 발생하고 시야 장애가 생기고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치하고 늦게 오셨을 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해지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눈 속에서 망막 정맥 폐쇄나 아니면 망막 동맥 폐쇄 또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과 같은 혈관성 질환에 의해서 망막 속의 혈관이 터지게 돼서 발생하는 유리체 출혈로 인한 비문증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피가 흡수되면서 비문증이 감소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체 출혈이 모두 다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시야의 중심을 가리는 심각한 유리체 출혈이 계속 된다거나 아니면 환자분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호소하실 정도로 심한 비문증이 남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눈의 염증성 질환, 특히 포도막염 등과 같은 질환으로 인해서 유리체 혼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항염증 치료를 통해서 유리체 혼탁이 대부분 소실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유리체 혼탁이 망막의 중심부에 계속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간혹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리체 출혈로 인해서 발생한 비문증에 비해 유리체 염증으로 인한 비문증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비문증의 경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치료 방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옆에 사람들이 그런 비문증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 아니면 그냥 참으면 된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 이런 말만 듣고 방치하셔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고 이것이 그냥 지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질환으로 인한 것인지를 꼭 확인하셔서 치료를 하셔야 시력을 잃을 만한 일이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문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비문증의 원인과 그에 따른 정확한 진단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술적 치료를 제외한 어떠한 치료도 비문증을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힘듭니다. 적당한 치료를 통해서 비문증이 크게 일상생활에 불편해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그냥 저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증상이라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수술적 치료 없이 그냥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